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조각 24번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라고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문제 나옵니다. 중요 파트 열심히 하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문제가 128번이고요. 여러분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법인세법 쪽 공부를 할 때 사실 한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억 못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짧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여기 파트가 이렇게 아래 위로 나뉘어져 있죠. 그죠? 이렇게 아래 위로 나눠져 있어요. 왼쪽은 일단 뭐예요,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상 지금 이 파트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에요. 즉 내가 뭔가 매입을 할 때 부담을 했어요, 부가가치세를. 내가 냈더라도 그거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출세액에서 너 공제 이거는 못 받는다라는 항목들이에요. 빨간색들, 왼쪽에 있는 빨간색들은 다 그런 것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법인세법은 뭐다? 우리 이 법인세법 파트에서 공부할 때, 자, 부가가치세법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법인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 미리 정리했던 거거든. 왼쪽은 빨간색은 부가가치세법, 오른쪽 법인세법은 그 항목에 대해서 법인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자, 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볼게요. 위쪽은 여러분 귀책 사유가 이 사업자한테 있다는 거야. 뭔가 잘못해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거. 아래쪽은 귀책 사유는 없어요. 귀책 사유가 없지만 뭐 부가가치세법의 구조상 공제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왼쪽 빨간색은 귀책 사유가 있든 귀책 사유가 없든 구별하는 게 의미가 사실 없어. 그냥 불공제일 뿐이야. 공통적으로 똑같아. 하지만 이게 어떻게 이어져요? 귀책 사유가 있다면 요 오른쪽 법인세법에서 야, 너 그 사업자 뭐 잘못한 거야? 그럼 법인세법 나도 그거 송금으로 인정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아래 항목들은 부가가치세법은 세법 구조상 부가가치세 구조상 매입세 공제해주지 않아. 법인세법에 보는 거예요. 아, 이 밑에 항목들은 뭐 사업자가 잘못해서 불공제된 거 아니네? 그러니까 법인세법에서는 송금으로 인정해줄게 라는 것들. 이렇게 일단 크게 봅시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잘못했는지 봅시다.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 사세 등 이렇게 일단 봅시다. 사업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 아니 사업과 관련 없이 뭐 개인적인 거 샀니? 나 공제 안 해줄 거야. 맞죠? 사업 무관한 거. 여기 위에 두 개는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미수령했거나 부실기재했거나 뭔가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챙겨야 될 걸 못 챙겼다는 거야. 얘가 돈은 지급했는데 돈은 뭘 사면서 상대방한테 줬는데 받았어야 될 세금계산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야. 귀책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매입세액을 이제 공제해 주는데 사업자 등록 전에 일어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 안 해주겠다. 왜 이렇게 빨리 했냐라는 거야. 뭔가 귀책사유가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법인세법에서 뭐 전부 다 송금불산이 기타사유 유출하죠.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사세 등 귀책사유가 있다 사업자한테. 오케이.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도 송금 인정 안 해준다. 정리하시면 되고 아래 토비 되면 뭐 옛날 표현이 이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서 그래요. 영업 외사용, 비영업용, 영업 외사용 똑같은 거죠. 영, 뭐 대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 토지 관련한 거 부가가치세 구조상 이거는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영업에 사용한 것도 귀책사유가 있는 걸로 보지 않아. 접대비, 면세사업 다. 그래서 일단 왼쪽에 빨간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는 해주지 않아. 하지만 법인세법에서 봤을 때는 잘못한 건 없네. 송금으로 인정해줄게 라는 거야. 자 봅시다. 파란색으로. 여러분 토지 원가에 산입해줘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여러분 자산의 취득원가를 인정해준다는 말은 뭐하고 똑같아? 결국 송금으로 인정해준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법인세법에서 많이 강조했죠. 자산의 취득원가가 된다는 말은 비상각자산이라면 이렇게 처분시 송금이 될 거예요. 토지 같은 경우. 상각자산 대표적으로 차죠. 차량이라면 어때? 감가상각을 통해서 하다가 처분하면 처분시 한 번에 송금이 돼요. 공통점은 뭐다? 자산의 원가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미래에 송금이 된다는 뜻이야. 미래 송금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이야. 됐죠? 그리고 요거 접대비 할 때도 요거 많이 나왔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으로는 불공제야.
매입세액 불공제야.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로 일단 본다는 거야. 하지만 접대비라는 것 자체가 송금 한도까지만 송금으로 인정받죠. 됐죠? 일단 접대비를 본다는 게 포인트였어요. 법인세법에서 문장 기억나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땡, 틀렸죠. 접대비로 보아 한도 내에서는 송금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고쳤었잖아. 고쳐서 공부했었잖아요. 됐죠? 면제사업 관련 매입세액도 마찬가지로 관련해서 그게 만약 자산에 관련돼 있다면 자산원가에 포함되고 단순한 그냥 비용 처리할 건이라면 단기 비용으로 인정한다 라는 거야. 됐죠? 여기 요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1번 운수업자가 운수사업용으로 구입한 소형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 여러분 이거는 뭐다? 사업을 위한 거예요. 영업을 위한 거야. 운수업자가 운수사업용으로 한 거는 영업에 사용하기 위한 거니까 정상적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차를 영업으로 쓴다는 거. 어떤 거예요, 여러분? 차를 영업으로 쓰는 경우는 택시 회사, 자동차 운전 면허 갈려주는 운전학원, 그리고 이렇게 운수업자. 이런 경우는 차를 영업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새우깡 만드는 회사야. 근데 새우깡 만드는 공장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거기 출장 갈 일이 있어. 출장 갈 때 타는 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영업 외로 쓰는 거야. 영업 외로 쓰는 거라고 그게. 일반적으로 회의나 출장 갈 때 쓰는 거 생각하면 돼요. 그게 영업 외야. 영업으로 쓰는 거는 택시회사, 운전면허, 학원, 운수업자 이런 것도 올리면 되고요. 정리 앞에서 이것도 법인세법에서 했었습니다. 자, 2번. 예정신고분에 해당하는 매입처별 합계표를 확정신고 시에 제출했다. 늦게 제출했다는 거지. 조금 늦었지만 이거 인정해 줍니다. 세이브야, 세이브. 원래 예정신고에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네. 확정신고 때 제출해도 오케이, 인정, 매입세 공제해 줍니다. 3번. 적법하게 밝은 세금 계산서를 이제 세무서가 뭔가 지금 경정하고 있대요. 알죠? 경정을. 처음에 뭔가 세액을 결정하는 게 결정, 뭔가 틀린 걸 고쳐주는 게 세무서가, 고쳐주는 게 경정. 경정기관의 확인, 세무서가 확인해서 오케이 인정해줄게 라고 하는 경우야. 요거 해줍니다. 뒤에 보시면은 인정해줘요.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준다. 다만 처음에 얘가 자진정정 아니니까 가산세는 적용한다. 이거는 여러분 가산세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가산세 조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3번 일단 세입 공제 대상이긴 하다. 4번 공급 시기에 원래 세금 계산서를 정확하게 발행했어야 되는데 공급 시기는 지나서 발급했대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대요. 하지만 언제 안에 했죠? 당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안에 과세 기간에 속하는 확정 신고 기간 안에 발급했대요. 조금 늦었지만 이 경우에도 늦었네. 하지만 세입 4번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준다. 하지만 0.5% 가산세는 적용해야 되고요. 요렇게 5번. 자, 여러분 1, 2, 3, 4번이 사실 좀 머릿속에서 포심해서 물음표가 뜰 수 있어요. 하지만 5번이 여러분 명확하잖아. 접대비 관련 매입세. 오, 땡큐. 이거는 불공제잖아요. 이렇게 푸시면 좋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내가 외웠던 거에서 확실하게 내가 골라낼 수 있는 보기가 있는지 체크하고 푸시면 돼요. 이 객관식 풀이 법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어서 계속 볼게요. 129번. 납부세액에 대한 계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맞죠? 사세 등 토비되면 여러분 여기 제가 아까 전에 뭔가 하다가 미리 뭔가 좀 체크를 했었는데 이거 다시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예요. 오케이. 1번 땡큐. 2번 매입세액은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서 공제한다. 이게 맞는 표현이고 이게 속임수로 만약에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연습합시다. 2번 뭐?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시기에 공제한다. 이게 정답이라고요. 뭐가 아니다? 공급받는 사온 시점에 전부 다 공제해준다는 건데 사용 시점까지 기다려서 나뉘어가지고 사용 시점별로 공제하는 게 아니라는 점. 즉 뭐다? 일괄 구입해서 일부 사용하지 않고 기말 재고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공제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틀리지. 매입세액은 재화를 사용하는 시점에 공제한다. 이러면 틀린 게 되는 거야. 됐죠? 오케이. 4번 접대비 매입세액 공제하지 않는다. 너무 땡큐야. 맞아.
접대비 공제하지 않아. 4번. 그리고 볼게요. 요거는 5번.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 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했다는 게 포인트야. 여기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라면 공제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는 그냥 속임수로 보시면 돼요. 사업과 관련했다는 거야. 그래서 사업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타인 재산에 손해를 입혀가지고 재산 수리하다가 생긴 매입세액이래. 그거는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맞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지금 3번이 조금 까다로워요. 읽어볼게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일단 이게 틀린 건데 차분히 하나씩 보실게요. 일단 여러분 국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면세예요. 그걸 돈 받고 나라에 제공하면 과세고요. 자, 근데 이 경우 정리합시다. 이건 처음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 내 과세 사업에 사용하려고 구입했어. 그럼 구입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았겠죠. 근데 그거를 과세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라에 기부한 거잖아 지금. 면세 사업에 쓴 거잖아요. 공급 의제로 본다고요. 이때는 기존에 받은 매입세 공제를 취소하지 않고 면세로 전용된 기간에 매출세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매입세 공제를 추징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3번을 볼 때 일단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나서 나중에 면세 쪽으로 전용한 게 되니까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추징한다고요. 이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아니고 일단 매입세액에서는 공제하고요.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차후에 면세로 전용할 시점에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추징한다라는 거. 조금 까다롭죠?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아까 전에 5번 사업과 관련해서 뭐 재산 손해 입혀서 그거 고친다고 들어간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다. 이렇게 됐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만 했고 다음 문제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니다. 총 4문제니까 일단 뭐 전체를 다 하도록 한번 해볼까요? 일단 해볼게요, 이 문제를. 물을 잠깐 마시고. 자, 1번 되게 그럴싸하네. 자, 접대비에 대한 관한 문제네요. 접대비한 송금 살입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틀린 거야. 이게 되게 어떻게 읽으면 1번이 되게 절묘하게 읽히거든요. 어때? 아까 정리했죠? 접대비 매입세액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전액 불공제예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야. 그리고 나서 법인세법에서 이걸 볼 때 어때?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도 접대비로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접대비 한도까지는 송금으로 인정하고 접대비 한도 초과분은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었잖아요. 이게 결론이었잖아. 근데 여기는 교묘해 되게 표현이. 절묘해요. 한도까지는 부가가치세법상 공제가 되고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공제된다. 절묘하지만 이거 아닌 거야. 속기 쉬운 절묘한 표현이므로 지문에 유의하자라고 했죠.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우리가 곰곰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케이. 자,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전자세금 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 정송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2번 봅시다. 전자세금 계산을 발급했으면 여러분 그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돼요. 이게 FM이야. 이게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전송하면 보관 의무를 면제하고요. 매출 합계표 의무 면제 혜택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정답인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 명세를 미전송했대. 그 발급한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걸 깜빡했다고 해봐. 그때 발급자는 미전송 가산세를 적용하고 수취자는 문제가 얘는 잘못한 게 없잖아. 정상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적용해 준다라는 거거든. 이게 2번이 틀린 거죠. 자, 발급 정상적으로 받았어. 근데 이 발급한 애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명세 전송하는 걸 깜빡했대. 요거를 매입한 애는 잘못이 없어.
공지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지. 여기 수취자는 정상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적용해 준다. 이거야. 2번. 자, 3번 볼까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발급일까지의 거래로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발급한 경우 매입세금 공제해 준다. 요 텀이 생긴다는 거야. 사업자 등록 신청했어. 근데 발급할 때까지 좀 시간이 요 기간이 있다는 거지. 그 기간에 대해서 사업자가 아직 사업자 번호를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것들을 샀다. 그거는 공제해 주겠다는 거야. 이거 공제해 주는 게 타당하겠죠. 이 경우는 3번 맞습니다. 남 밑에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특례가 있네요. 자,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 용역의 대가 전부를 지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 공제를 발급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요거 틀렸어. 그리고 요거 선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앞쪽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공급 시기 쪽에서 요거 설명을 드렸어. 정리됐던 걸 다시 한번.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의 특례 기억나세요? 제가 공급 시기의 특례라고 했잖아. 그 특례가 여러 개 있다고 했어요. 특례 1 뭐다? 공급 시기가 되기 전. 원래는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를 받았대요. 돈 받았어. 그럼 나는 물건을 조금 이따 보내주더라도 어때? 세금계산서를 돈 받았으니까 야 끊어줄게 라고 해도 문제없고 그 세금계산서 끊은 시점을 공급 시기로 본다. 이게 4번. 방금 말한 거 이게 정답이라고요. 특례 2번과 특례 3번. 특례 2번은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돈을 못 받았더라도 곧 받을 거라는 거야.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또 인정. 기억나세요? 특례 3번은 뭐야?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이 대금 수령은 못했어. 근데 문제없다. 이건 뭐다? 실질적으로 장기 할부 판매. 내가 물건을 줬어. 공급이 일어났다고. 그 받는 돈만 뒤에 받을 뿐이야. 3년 1억이라고 하면 원래 장기 할부 판매 공급 시기는 언젠데요? 받기로 계약한 때잖아. 받기로 한 때잖아. 원래 받기로 한 때인데 뭐 미리 그냥 내가 물건을 팔고 나서 장기 할부 판매 아직 돈을 받기로 한 날은 오지 않았지만 그냥 세금계산서 발행했대. 그럼 그대로 인정한다고. 요 특례 3개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번은 지금 이거는 특례 1번인 거예요. 볼까요?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받았대요. 그래 발급했어. 그럼 언제를 공급 시기로 봐? 세금계산서 발급한 시기를 공급 시기로 보니까 인정한다는 거야. 매입세 공제도 받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 세금계산서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됐습니다. 요거 5번 또 나왔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취득한 지하를 국가에 공짜로 지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어떻게? 차후에 면세로 전용한 거에 대한 그때 추징하는 식으로 여기 나왔던 거니까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추징하니까 요거는 저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매입세액에서 공제를 하고 차후에 매출세액이 가산해서 추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요거는 암기해서 풀 수 있는 거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1번 사업장의 이전 등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발생했으나 정정하지 않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매입세액. 아주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요거는 오케이야. 해줍니다. 자, 봐봐.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이름, 공급 연월일 즉 임의적 기재 사항은 부실 기재에서도 문제 없어. 주소 문제 없다고 했잖아. 제가 아까 예를 들 때 세금계산서 쪽에서 말했잖아. 주소가 좀 다르게 적혀 있어도 다음에 고쳐야겠다. 다음에 고치면 된다고. 이번에 문제 없어. 왜? 임의적 사항이니까요. 1번 오케이.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있습니다. 자기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거야. 자기 사업과 관련이 없이 취득한 지하를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한 지하에 관련된 매입세. 일단 자기 사업하고 무관하게 취득한 지하는 뭐다? 2번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아요. 2번 오케이 됐습니다. 3번 공급 시기에 정확하게 원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되는데 공급 시기는 지났어. 하지만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1개라면 7월 25일이죠. 이때까지 발급받은 거에 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 해준다고 했잖아. 아까 전에 한 번 더 뒤에 적어놨죠.
가산세는 내야 되지만 매입세액 자체는 공제받을 수 있다 라고 했어. 그죠? 3번 오케이. 오, 이거 또 나오네. 운수업자가 자기 영업을 위해서 소형 승용차를 샀대요. 그때 매입세 당연히 이거 사업을 위한 거니까 해줍니다. 그죠? 면세사업과 관련해서 매입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것. 요건 여러분 조금 특이하지. 지금까지는 우리 자가공급으로 면세 전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원래 면세사업에 쓰려고 매입했어. 애초에 공제 그러니까 안 해줬겠죠. 근데 이거를 차후에 과세사업에 쓰게 됐대. 그럼 지금까지는 너 이거 과세사업에 쓴다고 해놓고 면세사업에 왜 전용했어? 추징할 거야 라는 개념이었는데 이거는 반대 개념이에요. 역으로 면세사업에 쓸 거니까 애초에 나는 공제 안 받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요 물품이 면세사업 관련한 매입한 물품이 과세사업에 쓰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해주겠어? 원래 해주지 않았던 공제를 해줘야겠죠. 5번 면세사업용으로 샀던 거를 과세사업에 쓰게 됐대. 그럼 매입세액을 공제해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됐죠? 그럼 여기 관련한 내용이 좀 이제 제가 정리를 한바닥 해뒀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지만 정리를 해뒀으니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5번 과세 전용. 옛날에 살 때는 면세했을 거라고 해서 세액 공제 안 해줬는데 이제는 매입세액 공제 해주겠다. 오케이. 해준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짧게 20분 정도 정리했는데 요렇게 세금계산서는 이 정도,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이 정도 정리하면 아주 훌륭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잠깐 쉬셨다가 우리 겸용사업자, 과세사업도 하고 면세사업도 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 개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